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2024년도 제4회차 인사 2급 이론 시간입니다.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니까 어때요? 약간의 포인트를 살짝 달리하고 있다라는 문제. 그런 문제들도 출제가 되기도 하죠. 그쵸? 네. 매번 이야기를 드리지만, 신규의 유형 문제들을 항상 출제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 문제들도 출제되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많진 않아요. 네, 한 문제, 많으면 두 문제. 요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학습했던 내용들 명확하게 우리 다져주는 거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볼 건데요. 1번부터 우리 어때요? 4번까지 경영혁신과 ERP의 내용, 물론 이 부분에서도 새롭게 내용이 많이 추가가 됐어요. 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바와 같이 2024년도 여러분 어때요? 하반기에 들어서도 사실상은 아주 새롭게 정말 처음 보는 문제들을 대거 투하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죠, 여러분? 그 이야기가 맞았고 우리 계속 반복적으로 봤던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어서 약간 공부하실 때 마음을 살짝 내려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추가적인 신규 부분에 대해서 언급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쯤은 새로운 문제가 툭 하고 나올 수 있어요. 특히 하반기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면 더더더 하반기로 흘러갈 때 주의 깊게 생각해 주셔야겠죠. 네 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한 문제도 버거울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새로운 그 내용을 신규 내용 중에 하나의 문단들의 문장을 인용하진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첫 번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PaaS, IaaS, 그죠? 뭐 이런 얘기들이 적혀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SaaS까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PaaS, 그죠? PaaS, PaaS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데이터베이스와 스토리지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라고 들어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스토리지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것은 이렇게 PaaS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IaaS라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1번 체킹해 주실 거고요. 사실 1번 체킹하였다면 2번, 3번, 4번 읽어주세요. 그죠, 여러분? 플랫폼, 요렇게 키워드. 전 항상 키워드를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플랫폼의 그 P를 따서 PaaS. 이렇게 여러분 학습을 해주셨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면 동글뱅이 쉽게 와닿았을 것 같아요. 자, 인프라라고 얘기했죠. 인프라, 이런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런 말편 언급 드리면서 키포인트를 콕콕 집어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IaaS, 그죠? 인프라 할 때 그 I가 들어가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해주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훨씬 더 여러분 어때요? 단순히 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바로 직결이 될 수 있는 키워드까지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인프라 나왔는데 PaaS라고 들어가 있으면 올바르지 않아. 단박에 골라줄 수 있겠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맞는 표현까지도 한 번씩 읽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렇구나 라는 거 체킹을 해주실 거고요. 자, 문제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ERP와 전통적인 정보 시스템, 우리 경영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러분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MIS에 대한 특성들을 공부해 봤었죠. 따라서 이렇게 MIS, 정통적인 정보 시스템의 시스템 구조는 폐쇄형이나 ERP는 어때요? 개방성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죠. 자, 전통적인 정보 시스템의 업무 범위는 어떻다? 단위 업무고 ERP는 어떻다? 통합적이다. 이런 발표 맞아떨어지는 이야기들이죠. 네. 전통적인 즉 MIS의
업무 처리 대상은 프로세스 중심입니다 라고 들어가 있네요. 올바르지 않죠? 뭐라고 들어가야 돼요? 일 중심, 태스크 중심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실 거고요. ERP가 바로 프로세스다 라고 바꿔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 몇 번?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라고 체킹하고 넘어갈 수 있으셔야 되고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 어때요?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됐던, 그렇죠?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문제 은행의 형태를 가지고 있긴 하구나 라는 걸 느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동그라미 4번 맞는 이야기 들어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하고 읽어주시고 넘어와 주셔도 되겠죠? 자, 문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 여러분 어때요? 이런 문제는요, 신규의 유형의 문제로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주 떠오르는 새별 같은 아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이 활용될 그죠? 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따라서 이 문제는요, 한 번 더 리체크해 주세요. 다시 한번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형태가 약간만 달라져도 새로운 문제로 인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의 깊게 살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맨날 나왔던 문제는 어때요? 그렇죠. ERP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단계, 어떻게? 분설 구현이라고 해서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축하고 구현한다. 이런 순차적인 거 물어보는 거, 여러분 그 단계도 시험 문제로 만약에 출제가 되고 있고요. 앞전에서도 굉장히 많이 됐었죠. 그런데 거기에다 플러스 하나, 이제 어떻게 이 갭 차이 분석을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이 갭 차이는 어디에? 여러분 설계 단계에. 그쵸? 이 갭 차이가 뭡니까? To be process. 그죠? 여러분 뭐라고요? To be process에 요 나와 있을 거예요. 요 차이를 분석한다.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 갭이 뭐냐? 그 갭을 얘기하였잖아요. 그쵸? 따라서 차이 분석에 대한 이야기였다. 뭐와? To be process와 패키지 기능에 대한 그 차이 분석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어느 단계에서 설계 단계에서 행해줬던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라고 체크해 주셔야 되겠고요. 요즘 요 형태 많이 보여지고 있으니까 꼭 좀 기억을 해 두시면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갭 차이, 갭이라는 게 바로 갭 분석이라는 게 바로 차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차이를 분석하겠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는 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할게요. Best practice라고 하는, 그죠?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ERP 패키징을 도입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랬대요. 그랬을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라. 저는 이 문제는요, 그냥 말 그대로 BPR과 ERP 시스템을 구축하자. 근데 어떻게 먼저 BPR을 할 것이냐, 그죠? 네, 아니면 같이 함께 이룩할 것이냐, BPR을 먼저 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찾아 들어가 봐야 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우리가 재구축하는 이 BPR 안 할 수 없어요. 안 할 수 없죠.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BPR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죠? ERP를 구축하는 방법, 이렇게 가장 좋은 게, 그죠? 네. 그런데 이렇게 병행을 하는 방법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좀 늦었어. 그래서 저희는 BPR과 함께, 그죠? ERP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병행하고 있어요. 나쁘지 않아.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아주 베스트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절하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죠? 자, ERP 패키징에 맞춰서, 와, 늦었어요. 어떡하죠? 그래서 이렇게 ERP 패키징에 맞춰서 BPR을 실행을 한다, 추진을 한다. 그 또한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가장 올바르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가장 적절하지 않은 친구는 누가 봐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기존 업무 시스템에 따라서 ERP 패키징을 수정하다 보면 했던 일 그대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ERP를
구축하는 이유가 뭐죠? 조금 더 시간적인 부분들도 단축하고 복수적인 일들은 그러니까 중복적인 일들을 배제함으로써 굉장히 여러분 좀 어때요? 합리적으로 구축해 나가려고 하는 것인데 기존의 업무 시스템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그죠? ERP 패키징을 수정하고 있다라는 건 그대로 했던 일 그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겠죠. 따라서 실패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구나. 따라서 비용 들였는데 그죠?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들어간 비용만큼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따져보는 것이 기업 입장이죠. 네. 따라서 기존 업무 따라서 처리하자 올바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줄 거고요. BPR을 실행한 다음에 ERP를 구축하는 방법이 가장 베스트죠. 가장 베스트입니다. 먼저 하고 ERP 구축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뭐 같이 병행하고 있어요. 네, ERP 패키징에 맞춰서 BPR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 또한 아주 무조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주 틀린 친구 이렇게 숨어져 들어가 있는 거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 어때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몇 번의 기출을 거듭 풀어보았다라면 어렵지 않게 도출할 수 있는 문제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과학적 관리의 인사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과업관리를 도입했다. 고임금, 저노무미를 실천했다. 그죠? 그래서 과학적 관리 하면요. 누구 생각나나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떠오르나요? 네, 표준 작업량을 양구했어요. 그래서 차별적 성과금이라는 여러분 기억나요? 네, 표준 작업량 이상으로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고임금을 주겠지만 표준 작업량에 미달한다라면 내가 그렇게 돈을 많이 줄 수 없잖아. 그죠? 따라서 저임금을 주겠다. 그렇죠. 그런 말 표현들을 여러분 여기에 지금 언급되어 있는 거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 자. 작업 분석, 시간, 여러분 어때요? 동작 연구를 실시했다. 차별적 성과금 또 나왔네요. 그렇죠? 맞는 얘기죠. 매슬로우, 여러분, 매슬로우의 여러분 욕구의 5단계 이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죠? 네. 여기 욕구의 5단계라고 써 있진 않나요? 어쨌든 욕구 계층 이론. 요 5단계 계층. 이론과 XY 이론이 적혀 있어요. 누구의? 맥그리거의. 자, 이들의 이론은요. 여러분 어때요? 동기부여의 이론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험에 언급된 바가 있어요. 물론 1급자들에게 그런 시험 문제들이 주되게 출제가 되고 있지만 우리 2급을 공부하는 친구들도 구분을 할 때 이렇게 행동과학적 인사관리에 대한 내용이었지. 큰 틀은 그렇게 공부해 주시고요. 내가 조금 여유가 돼요. 시험장 들어갈 때 조금의 여유가 있을 때 그때 매슬로우 5단계 그 다음 맥그리거 XY 이론 이 친구들은 동기부여 이론에 이렇게 구분 지어져 있었던 것을 살짝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우리 수업 시간에 이야기한 것 중에 뭐가 있었죠? 메인 옆에 있는 친구들이죠. 그런 친구들한테도 약간의 무엇을 주고 있어요? 문제를 주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과학적 관리법의 메인인 언급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맥그리거의 XY 이론 하면서 매슬로우까지 안 나오던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이론까지도 이렇게 사지선 대형에 열거된 걸 보면 차후 점차 발전해서 뭐라고요? 행동과학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파고들면 어떤 문제? 동기부여의 이론과 리더십 이론에 대해서 분리해서 언급하는 이런 말표현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더 나아가선 그렇게 문제가 발전하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좋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3번입니다. 라고 처리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문제 6번 가도 되겠죠? 네, 보기에 직무 분석 방법에 대한 그렇죠. 방법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주세요. 읽어보도록 할까요? 어디에다 밑줄 치고 바로 와우 바로 보였어요. 네.
작업 과정 동안 무작위로 많은 관찰을 하여 네, 무작위로 많은 관찰을 해서 직무행동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입니다. 뭐라 그러죠? 무작위로 뽑아내요. 이런 말표현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거 워크 샘플링법이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셨겠죠? 네, 우리 공부할 때 무작위로 막 뽑아낸대요. 뭐 이렇게 강하게 임팩트를 드리면서 키워드 학습을 유도했던 그죠? 그런 문제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자, 7번. 직무 설계의 목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노사 협상력을 증가시킨다. 어허라. 그래요? 그래서 직무 설계를 하나요? 이 목적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래도 물론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성을 향상시키겠다. 어떻게? 종업원들의, 제 근로자들의 모티베이션을 향상시켜서 보다 더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근로자들의 그 근로 생활에 있어서의 질적 향상을 끌어올려 주겠다. 이런 것들이 목적이죠. 그죠, 여러분? 자, 그래요. 그래서 여기 그대로 적혀져 있어요. 작업에 있어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그냥 생산성 향상시키자! 라고 하면 올라가나요? 아니라 그랬어요. 누구죠? 그 근로를 행하는 자. 여기에 지금 종업원, 근로자들의 무엇을요? 동기부여를 향상시켜 줄 것이고 또 여러분 어때요? 신기술에 대한 신속한 대응. 무슨 소리죠? 신기술, 새로운 기술에 따른 맞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바로. 그죠? 네. 옛날에 그 방식 그대로 직무 설계가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신기술에 따라서 아주 즉각적인 신속한 적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쵸? 이런 말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고요. 노사 협상력을 증가시킨다라는 말표현은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다. 따라서 관련성이 없는 거 정답 1번입니다. 라고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네, 다른 것들은 뭐가 있을까? 직무 설계의 목적에 여러분 우리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도 이런 것들 있잖아요. 품질과 양적인 부분에 대해서 품질적인 부분, 질과 양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표현들 나올 수 있겠죠. 또 원가를 줄였다,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부터 시작해서 이직 비용이라든지 훈련 비용들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의 목적들을 언급할 수가 있는 내용들이죠. 추가적인 내용들을 조금 언급해 봤고요. 여러분 어때요? 요 8번 문제는 과잉이냐 부족에 대한 문제냐에 따라서 항상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포인트. 그렇죠, 여러분? 네. 자, 우리가 인력이 부족할 때 초과 근로를 활용하고요. 그죠? 임시직들을 활용하고요. 그죠? 파견 근로를 활용하고 아웃소싱을 활용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머릿속에 내가 부족하면 어떤 방법들을 활용하는지가 나타나게 된다면, 머릿속에 박혀 있다면 여러분 사지선다형 어렵지 않아요. 네, 다운사이징이라뇨. 저 지금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죠? 인력이 부족해 죽겠는데 다운사이징 올바르지 않은 이야기. 따라서 여러분 과잉일 때 우리 전략적인 방안으로 대처 방안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누구? 다운사이징은 과잉일 때 인력이 어떨 때 과잉 시에 내가 쓸 수 있는 대처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면접자는 읽어보죠. 오랜만에 그죠? 이렇게 스트레스 면접이 다시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라는 말을 언급을 했어요. 네, 시험에서 원래 조금 등한시 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요즘에 다시 한번 스멀스멀. 항상 시험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잊을만 하면 툭툭 튀어나오는 친구들이니까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자, 면접자는 지원자에게 악의, 적대가 있는 것처럼 그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지원자를 당황케 하고 그죠? 네, 압박하고 이런 단어들을 좋아해요. 지원자를 압박했다, 그 다음에 인내심 테스트를 하기 위한 인내심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이런 말 표현들도
쓰일 수 있으니까요. 이런 단어들도 같이 한번 매칭해서 기억해 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지원자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당황하게 했다. 그리고 나서 지원자의 그 반응을 보겠다라는 거죠. 네, 감정을 얼만큼 자제. 그렇죠. 자제하냐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인내하냐 이런 말 표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면접의 유형의 형태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 받아. 그죠? 스트레스 면접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요인들을 발현시켜 보는 거예요. 네. 왜냐면 좀 압박하고 지원자에게 뭐 이게 악이 적대시하는 그 감정으로다가 막 면접을 보면요. 네.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스트레스 면접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런 스트레스 면접은요. 보통은 아무래도 서비스직에서 조금 이런 부분들까지도 참아낼 수 있어? 라는 테스트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실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엔 뭐 조금 덜하죠, 사실. 그죠? 덜한 모습도 보여지고 있다는 거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겠고요. 사지선다형엔 언급되지 않았지만 패널 면접 같은 것도 굉장히 시험에 아주 도드라지게끔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요즘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잊어질만 하면 툭 튀어나올 수 있죠. 따라서 한 번 더 언급하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체크해 주셨으면 하기 때문에 사지선다형에 없는 패널 면접도 언급을 해봅니다. 한 번 더 체크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면 여러분 다음번 시험에 무엇이 나올까요? 라고 한다면 정말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인사고과 평가의 오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중심화 경향입니다. 중심화 경향이라는 것은 여러분 응용을 많이 하는 문제로도 많이 출제가 돼요.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중심화 경향은 저 사람도 나를 평가할 텐데 너무 낮게 주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높게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박스 안에서 말로 뭔가 기사처럼 아니면 뭔가 대본처럼 이렇게 영희와 철수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꾸며질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나한테 점수를 너무 후하게 주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후하게 주면 제가 그 평가에서 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크게 점수를 줄 수도 없고 너무 낮게 줄 수도 없어요. 그럴 때 나타나는 게 바로 중심화 경향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 드렸었죠. 이런 문제는 지문에 쓰였던 문제를 지금 인용해서 제가 설명에 섞어본 거거든요. 따라서 나올 수 있겠죠. 이런 표현들을 한 번 더 체크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포인트는 대다수를 다 중간으로 평가를 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관대화 경향이라는 것은 어떻게 후하게 가능하면 최고치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네, 맞는 이야기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엄격화 경향이라는 말 표현 들어가 있어요. 고과자가 전반적으로 피고과자를 어떻게 엄격하게, 그죠? 가혹하게 점수가 너무 평균보다 막 밑으로 깔리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엄격화 경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현혹국가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해요? 어떤 하나의 그 평가 요소가 호의적이었어요. 혹은 또는 이라는 말표현 쓰겠죠? 네, 비호의적이었다. 이런 평가 그 자체를 보고요. 호의적이었다면 모든 것도 다 호의적으로 바라보고 비호의적이었다면 모든 것도 다 비호의적으로 바라보는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네, 바로 현혹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설명 올바르지 않겠죠? 그렇죠, 여러분? 네, 여러분 여기 뭐 봐요? 여기 막 섞어놨어요. 타인에 대한 평가가 그 사람에 대해 여러분 그 사람이 속한 사회적 집단에 대한 여러분 특정 집단에 대한 자각을 기초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죠? 상동적 태도, 상동적 오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실 수 있죠, 여러분?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떤 한 특정 집단에서 와가지고 저 사람도 그럴 거야. 굉장히 이기적일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고받고가 굉장히 give and take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집단에서 왔으니까 그럴 거야, 저 친구도. 이럴까요? 아니라는 거죠.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동적 오류라고 얘기했었죠. 상동적 태도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이런 얘기 왜 추가적으로 이야기한다? 네, 현옥효과 너무 잘 알고 있을 내용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요렇게 끝자락에 사회적 집단에 대한 그 지각을 기초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런 말표현을 봤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죠. 그죠, 여러분? 상동적 오류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지문이 길어요. 이럴 때 읽다가 다른 데로 가면 안 되겠죠? 네, 읽어보도록 할까요? 교육훈련 방법 중에 여러분, 문제는 참 긴데 저는 눈에 싹 들어오는 말표현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하면요, 너 선생님이니까 그렇지 라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랑 여러분들하고 이런 말표현들 기억해 주실 수 있죠. 적절한 소수의 사람들이 집단 회의를 열고 집단 리더가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참가자들이 각자 생각이 나는 아이디어를 굉장히 자발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뱉어내고 있어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브레인스토밍법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군요. 그죠? 이 말 표현들을 브레인스토밍 할 때 어떻죠? 기업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회의식 방법입니다. 이런 말 표현 하면서 이 말 표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적절한 소수 인원이 모여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대방출합니다. 그죠? 근데 그 중간 뭐가 들어가 있어요? 꾸며주는 말 표현들이 살짝씩 들어가 있을 뿐. 예, 우리가 딱 집었던 그런 말 표현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저는 이런 액션 러닝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 중요한 게 없네요. 사실 보니까 심포지엄이라든지 임바스켓법은 심지어 여러분 1급자들에게는 진한 기출에서 주관식 문제로도 출제가 됐었던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2급자들에게 안 나온다? 그런 문제는 없다.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특히나 더 빈도수를 따져주세요 라고 한다면 액션 러닝 네, 더 많이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여러분 행동 지향적인 교육 방식, 그렇죠? 훈련 방법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으면 액션 러닝이라는 거 잊어버리면 아니 되겠죠. 액션 러닝을 얘기할 때 뭔가 그런 이슈 같은 거, 문제점 같은 것들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우리가 그 해결해 나감으로써 그때 배워간다. 액션 러닝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나머지들도 한 번 더 체크해주는 시간 가져주실 거고요. 자, 12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지요. 여러분, 요거 어때요? 저는 어디에다 비추칠 것 같아요? 네, 여기요. 여러분 우리가 리더가 부하들에게 너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교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 표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맨날 이렇게 교환적인 의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학생이라고 하면 엄마가 요 자격증 한 달 안에 따오면 너 뭐 갖고 싶다고? 오케이. 태블릿 PC 오케이 사주겠어. 그죠? 아니면 뭐 우리 친구들이 지금 베이비 까꿍이라면 장난감 사줄게. 어때요? 엄마가 이거 하면 이 숙제 다 하면 어떻게 해준다고 했지? 뭐 장난감 사준다고 했지? 그런 많이 보셨죠? 그런 리더십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왜 우리 뭐가 있을까? 기업 안에서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것도 좀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지금 ERP 자격증 취득해 오신다면 우리 회사에서 네 자격 취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특별 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죠? 따오시면 그에 대해서 보상할게요. 라는 거래적 뭐가 있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리더십. 우리 뭐라고 합니까?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하죠. 너무 쉬웠죠? 여러분
제 생각이 너무 쉬웠는데 아무래도 여러분 메인으로 출제가 됐었던 건 코칭이라든지 코칭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이런 말들이 더더더욱 많이 출제가 됐었다 보니 이렇게 거래적 리더십이 나오게 되면 나 공부는 했었는데 그게 뭐였더라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새로운 신규 유형을 문제를 내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라면 어떤 문제 이렇게 좀 옆에 시선이 덜 갔던 친구들을 메인으로 시험 문제 출제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어요. 올바르지 않은 거 골라주래요. 여러분, 우리 어때요? 무엇을 가지고 얘기해 볼까요? 라고 한다면 장애, 여러분, 장애연금, 장애보상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장애연금이래요. 큰일 날 뻔했어요. 장애보상이라는 말표현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장애. 그죠? 이게 뭡니까? 같은 말 표현을 하자면 재해보상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따른, 그렇죠? 그에 따른 보상이에요. 이런 것들은요, 뭔가 사유가 있는 거로 있어요. 그렇죠? 네. 따라서 이때 우리 평균임금 맞아떨어지죠. 그죠, 여러분? 좋습니다. 평균임금에, 해고 예고 수당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평균임금 들어가 있는데요. 올바르지 않아요. 해고 예고 수당이 뭔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미리 예고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예고를 하지 않았어.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내가 받고 있었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고요. 여러분 어때요? 통상임금,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네, 맞아떨어지는 이야기 잘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입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새롭게 여러분들 눈에 되게 새롭게 보인다라고 얘기해 주실 것 같고요. 이런 문제 야심차죠. 야심차게 난이도 높여서 문제를 출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눈치껏 우리가 한번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결국은 단위당 임률에 곱하기 표준 시간을 곱해서 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런 성과급제를 뭐라고 합니까? 단위당 시간 임률 곱하기 뭐요? 표준 시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표준 시간 급제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왜요? 표준 시간, 몇 시간이라는 일정한 시간, 표준 시간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정답이 4번밖에 없겠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죠. 자, 좋아요. 문제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라고 처리해 주실 거고요. 15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때요?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난이도는 높죠. 왜요? 암기를 유하기 때문이죠. 자,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를 골라주세요. 여러분, 외국인 근로자 맞아떨어지고 별정 우체국이요. 맞아떨어져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60세예요? 아니죠. 65세.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쵸? 네, 고쳐주실 거고요.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에 미달한대요. 미만입니다. 미만. 그쵸? 맞는 얘기. 따라서 정답 3번입니다. 라고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역시나 소득세 쪽으로 넘어오면요. 어떤 문제? 이렇게 비과세 소득에 대한 문제 나올 거라고 우리가 예측 가능했었죠. 그죠, 여러분? 네. 그런데요. 여기 너무 떡하니 저 답인데요. 라고 손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땠어요? 이자 소득 같은 경우. 그쵸? 이자나 배당 소득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과세하죠. 그렇죠? 얘네들은 필요경비도 없다라고 공부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필요경비도 인정되는 게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빼줄 돈도 없다.
차감해줄 비용도, 너가 이자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에 따라서 뭔가 발생한 비용이 있으면 차감해줄게. 그런 돈 있다 없다? 없다. 그 자체가 과세돼야 하는 뭡니까? 금액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자 소득 금액, 배당 소득 금액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 자체가 그죠? 네, 그랬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건 1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실업급여, 근로장학생들, 우리 근로장학생들이 대학에서 근로장학생 있잖아요. 그들이 받는 근로장학금 같은 경우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어땠어요? 물론 요건들을 충족했다라는 말표 써 있으면 훨씬 더 깨끗할 것 같아요. 그죠? 요건을 충족했다라면 이 친구들은 다 비과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 이자 소득을 봤을 때 이자 소득이 어떻게 과세가 안 돼?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그렇죠? 네. 자, 소득세 납세 의무지. 여러분 소득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좋았어요. 거주자, 비거주자 이런 내용들이 언급될 것으로 보이죠. 거주자라는 것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며칠 이상의 거소를 둔 183일.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다른 나라는 이렇게 진짜 며칠 이렇게까지 없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다? 183일.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라고 체킹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다. 자, 좋아요. 자, 18번 보니까 어때요? 이 문제 정말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야간 휴일 근무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친구를 골라주세요. 라고 얘기했고요. 역시나 요 말을 건들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면 그죠? 어차피 여러분 공부할 때 이 야간 근로가 몇 시부터 몇 시인지는 결국은 알아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지금 여기 한번 읽어볼 때 어차피 뒤에 가서 또 공부해야 되니까 지금도 공부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야간 근로는 오후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근무를 얘기한다 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바꿔주도록 하죠. 오후 몇 시?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가 야간 근로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우린 뭐라 그런다? 야간 근로라고 합니다. 라는 거 체크. 자,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야간 또는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야간 근로를 시키려고 한다라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죠. 사용자는 휴일 근로, 여러분 휴일 근로 나왔네요. 이 친구도 되게 많이 건드리는 친구잖아요. 휴일 근로를 했다. 8시간 이내 휴일 근로라고 한다라면 100분의 50%, 즉 100분의 50이니까 100분의 50은 몇 퍼센트예요? 50%를 얘기하는 것이죠. 8시간을 초과 근로했다라고 한다라면 통사임금의 몇? 100분의 100만큼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죠. 요거 되게 많이 가지고 논다. 다음번에 시험에선 요 친구들을 갖고 놀 수 있어요. 그쵸? 네. 요 친구들의 이 숫자치를 바꿔놓고 장난치는 문제들도 있었고요. 여러분,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 시간을 막 바꿔놓고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왜? 건드리자면. 숫자를 막 이렇게 바꿔놓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그죠? 4번은 다 맞는 이야기. 3번 맞고 2번도 맞는 이야기. 틀린 것은 1번이고요. 1번을 어떻게 바꿔놔야 되는지 정정해 놓을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9번을 가보도록 할게요. 문제 읽어볼게요. 직업이나 밑줄 한번 쳐볼까요? 직업이나 산업. 직업에 관계없이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 쓰고 있어요. 직업이나 산업에 관계없이 이런 말표현 쓰고 싶네요. 이거 걷어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직업이나 산업에 관계없이 하나 또는 수개의 산업에 걸쳐 흩어져 있는 일반 근로자들에 의해 폭넓게 규합하는
노동조합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산업과 직업에 관계없이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산업에 흩어져 있고, 그렇죠? 일반 노동자들에 의해서 조직된 그런 노동조합의 형태를 우리는 뭐라 불러요? 일반 노동조합이라고 하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될 것이고요. 2번은 뭐라고 써 있어요? 직업별. 그러니까 앞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동일한 직업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여러분? 동일한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숙련된 노동자들에 의하여 뭐 했다,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말 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야 올바른 표현이겠고요. 기업별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 기업에서 종사하는 이런 말 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산업별은요, 여러분 동일 산업 내에서 이런 말 표현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이런 말 표현들을 조금 좀 임팩트 있게 학습을 좀 진행을 해주시면 이런 문제 나온다고 해서 어렵거나 힘들다, 어려웠다 이런 말 표현은 좀 안 하지 않을까요? 네, 명확하게 꼬집으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문제 어때요? 요즘에 요런 행태 많이 보여진다. 여러분,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당 노동행위에는요,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환경계약, 그쵸? 불이익 대우, 단체 교섭의 거부, 그죠? 단체 교섭을 그냥 뭐 이유 없어요. 그냥 거부하는 거 다 들어가죠. 지배 개입 및 경비를 원조해준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부당 노동 행위죠. 그런데 아닌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본 것 같아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여러분, 사용자의 대체 고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뭡니까? 쟁의행위잖아요. 쟁의행위.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거 쟁의가 들어가 있어요. 쟁의가 들어가 있으니 여러분 어디선가 뭔가 본 것 같은데 공부를 좀 둥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헷갈릴 요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명확하고 또렷하게 공부해 주신다면 말도 안 돼. 대체 고용이 어떻게 대체 고용이 노동행위로 들어가 부당 노동행위로 들어가지 않지라는 거 명확하게 행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조금 조용한 게 바로 쟁의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조용한 것 같아요. 한 번 더 왜요? 근로자 측과 지금 저처럼 이렇게 사용자 측의 쟁행위 구분하는 문제 출제될 수 있음을 한 번 더 체크하고 시험장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네, 맞아요. 이 기출을요 풀어드릴 때 요즘엔 따로 이렇게 특강 같은 것들이 없어요. 지금 현재 요즘 추세를 좀 조만간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가 약간씩 변화하고 있고 문제를 봤을 때 계속 반복적인 문제들이 빈출이죠. 여기에서 벗어나서 이번에는 자, 메인인 이 친구들이 나왔다면 이렇게 서브로 여러분 지금 사지선다형에 열거되어 있는 이 친구들이 다음번엔 메인으로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눈길을 줘야 되는 부분들의 포인트를 조금씩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기출문제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 설명이 더 같네요. 그쵸 여러분? 하지만 이때 아니면 언제 또 짚어드리겠어요. 이번 회차의 기출문제 플러스 이번 기출문제를 바라보면서 다음 회차에는 이런 것들이 출제되지 않을까? 내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을 때 우리 수험자들은요 뭘 봐주셔야 되냐면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쟁의행위에 그래 사용자 측하고 뭐가 있었죠 여러분? 근로자 측으로 나눌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 구분이 어려워. 그럼 잊은 거예요. 자,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리체크하는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20문항 다 풀어봤더니 몇 문제 틀렸어요. 괜찮아요. 왜요? 아직 시험장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 문제까지 완벽하게 공부하고 싶다라면 다시 뭐 해줘야 돼요? 피드백. 내가 오류를 범했으니까 그 오류를 수정케 함으로써 정답으로 나아가 주셔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한 번 더 리체크해 주시고 책장을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늘 제가 응원하고 있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험장에 가서 자신 있게 내가 아는 것이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감 있게 풀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